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중위권에 있었던 리버풀이 최근 8경기에서 7승 1무, 아스날전을 기점으로 성적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아스날전부터 나왔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7승 1무를 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클롭 감독이 하나의 전술 포인트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였냐? 아놀드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기 시작했죠.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했다기보다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처럼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번 시즌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 파비뉴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파비뉴가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의 앞 공간을 보호해주는 것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클롭 감독이 아놀드를 중앙 미드필더처럼 쓰면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약간 3백처럼 쓰면서 약간 변형 3백의 형태를 취하니까 여기서 아놀드가 파비뉴를 도와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놀드가 옆에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상대 팀들이 대처를 못할 때가 많아요. 파비뉴를 막아야 되냐, 아놀드를 막아야 되냐.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리버풀이 볼을 유연하게 전개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뭐 경기 장면으로 보여드리면 특히나 토트넘전에 좀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토트넘이 아예 이 플레이에 대처를 못해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최근 리버풀의 경기를 보면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파비뉴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이때 후방에는 아놀드가 올라가니까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요 3백이 형성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상대팀이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이 장면을 보시면 리버풀이 볼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커티스 존스나 파비뉴, 이 두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아놀드가 조금씩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미드필더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아놀드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상대팀의 선수가 아놀드를 못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 쪽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아놀드를 중심으로 볼을 전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편안하게 앞쪽에 있는 각포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번엔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아예 왼쪽 측면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수비수를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놀드가 완전히 왼쪽까지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니까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아놀드를 또 압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를 압박하느라 뒤에 있는 파비뉴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놀드가 아니라 파비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파비뉴가 압박을 받지 않고 볼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파비뉴의 탈압박 능력, 특히나 파비뉴가 이번 시즌에는 상대의 압박을 받으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플레이들을 아놀드를 중앙에 두면서 파비뉴를 도와주게끔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아놀드의 빌드업 능력을 살려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최근에 클롭 감독이 완벽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변화를 가져간 게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대팀들이 대처하는 게 좀 늦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토트넘전 장면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잘하고 있거든요. 선수 한 명 한 명씩 잘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때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분명히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리버풀이 이때 아놀드가 중앙에 있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아놀드를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죠. 근데 이 움직임을 아무래도 아놀드가 풀백으로 뛰는 빈도가 많았다 보니까 상대팀이 이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압박을 잘했는데 아놀드의 움직임을 한 번 놓치면서 아놀드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벗겨내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리버풀의 역습 상태가 되죠. 그리고 토트넘은 압박을 하러 올라갔다가 압박이 실패하니까 당연히 수비 숫자도 적고 리버풀이 역습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아놀드의
가장 큰 장점, 정확한 스루 패스를 넣어주죠. 이게 되니까 리버풀의 이 공격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유려해지고 이 아놀드를 통한 이 공격 작업이 정말 이 클롭 감독의 최근 상승세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리버풀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토트넘이거든요. 호이비에르가 파비뉴, 측면에서 한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이 선수를 향해서 토트넘이 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느샌가 아놀드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되게 애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이 선수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일반적인 풀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놀드의 플레이를 놓쳤죠. 그래서 리버풀이 압박을 받을 때 아놀드가 비어있으니까 아놀드 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편안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전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아놀드가 사실은 볼을 잡으면 공격수들한테 정말 좋은 패스를 계속 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놀드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 리버풀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유고, 이게 뭐냐,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었던 아스날전부터 어제 있었던 레스터 시티전까지 이 기간 동안 리버풀의 평균 위치거든요. 평균 위치를 보면요, 매우 재밌죠?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아놀드인데 아놀드가 확실히 중앙으로 들어와서 마치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옆에는 파비뉴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에는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이 3백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인 핸더슨, 약간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형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놀드가 이 중앙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이 기간 동안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는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볼터치 횟수 1위,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한 횟수 1위, 볼 경합 상황 1위, 어시스트 6개 1위, 그리고 스루볼, 이게 뭐냐면 수비수 사이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아놀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수비 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정확하게 패스를 준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횟수도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1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수치를 보면요, 얼마나 이 클롭 감독이 아놀드의 중앙 미드필더 기용을 잘 해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이 아놀드의 장점을 살려주는 플레이였는지, 전술이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놀드가 이번 시즌 공격 지역으로 패스한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시즌을 봤을 때도 1위입니다. 아놀드 정말 곳곳으로 패스를 보내줬죠. 뭐 측면, 중앙, 반대편 전환 패스 등등등. 아놀드가 원래도 오른쪽에서 뛸 때도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측면 지역에서 패스를 계속 뿌려주는 선수였잖아요. 이 능력을 조금 더 안쪽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클롭 감독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비뉴가 연결고리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핸더슨도 투박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아놀드가 측면으로 빠져 있을 때 중앙에서 파비뉴, 핸더슨 요 라인이 굉장히 투박했어요. 그런데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파비뉴도 도와주고 핸더슨은 오히려 올라가서 살라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라도 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아예 핸더슨이 측면 지역에서 살라를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핸더슨의 가장 큰 장점은 빌드업 능력이라기보다 조금 더 많이 움직이면서, 특히나 살라 쪽에서 뛰니까 살라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게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리그 우승을 시키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시킬 때 가장 중요했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핸더슨에게 그 역할을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핸더슨이 과거와는 다르게 측면, 중앙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에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 기동력적인 부분이 당연히 줄어들었는데,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핸더슨이 올라가서 공격을 지원해주는 역할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이게 참 좋은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놀드의 활용법도 참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전술적인 체계는 살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아무리 잘 줘도 결국 마무리를 하거나 결정을 짓는 건 요 살라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버풀은 살라의 플레이를 살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놀드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핸더슨이 올라가 주면서 수비수를 한 명 끌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살라에게 공간이 조금 더 생기고 여기에 플러스 각포가 계속 내려와 주면서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에게 수비가 많이 붙어 있더라도 각포가 애매하게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살라 쪽에서 또 공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놀드가 올라옴으로써 핸더슨도 살라를 도와주고 여기에 대해서 각포도 내려와서 살라를 도와준다. 요 구조가 리버풀이 최근에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한 가지 포인트가 더 뭐가 있냐면 로버트슨이 이제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3백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비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로버트슨이 과감하게 올라가는 플레이가 비교적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슨이 못 올라가는 대신에 최근에 커티스 존스가 되게 잘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클롭 감독의 전술 중에 하나인데, 디아스를 측면으로 빼고요, 로버트슨이 올라오는 그 위치에 디아스를 두고 이때 디아스에게 수비가 끌려가면 커티스 존스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 공격을 로버트슨이 못 올라오는 이 단점을 위쪽에서 디아스와 커티스 존스가 잘 상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그런 플랜들을 클롭 감독이 그동안 이 오른쪽 라인에서 특히나 파비뉴의 부진, 핸더슨의 부진, 이게 겹치면서 살라의 부진으로도 이어졌거든요. 근데 아놀드를 중앙으로 두면서 파비뉴도 잘해주고 앞쪽에 있는 핸더슨도 움직이기가 편해지고 그러면서 살라도 움직이기가 편해집니다. 이러한 이제 딱딱 맞아 떨어져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놀드의 인버티드 풀백 기용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득점 장면을 보시면요, 요런 형태가 이제 나타나죠. 핸더슨이 측면으로 빠져 있고 이때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포가 내려와서 약간 애매한 위치에 서 있죠. 그리고 안쪽에 살라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핸더슨이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상대팀 수비가 한 명 끌려나가요. 그리고 또 각포가 내려와서 볼을 잡고 있으니까 상대팀 수비가 한 명 더 각포 쪽으로 끌립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각포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약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각포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약간 각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측면 수비수는 이미 핸더슨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라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각포가 볼을 잡자마자 상대 수비가 자기 쪽으로 쏠리니까 앞쪽에 있는 살라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살라가 볼을 잡을 때 한 선수가 더 있죠. 측면으로는 디아스가 펼쳐주고 이때 안쪽으로는 커티스 존스가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살라를 또 한 명의 선수가 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왼쪽 측면에서도 로버트슨이 3백을 맞춰주느라 못 올라오는 걸 커티스 존스와 디아스가 움직임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커티스 존스가 뛰어들어가는 위치로 살라가 볼을 잡자마자 패스를 넣어주고 살라의 패스를 받아서 여기서 득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살라가 어시스트를 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살라를 기점으로 리버풀이 공격을 풀어나갈 때가 많아요. 저 플레이가 왜 나오냐면 아놀드를 중앙으로 배치시키면서 핸더슨이 측면으로 움직여주고 각포는 약간 내려와주고 그러면서 살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반대편에서는 열심히 커티스 존스와 디아스가 뛰어들어가면서 살라가 볼을 받을 때 바로바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위치에 있어주기 때문에 살라를 중심으로 계속 공격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랜들이 이번 시즌에 리버풀의 공격이 매우 답답했는데 요 아놀드를 중앙으로 배치시키는 요 플랜 하나로 공격 작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가 중앙, 핸더슨은 측면, 각포는 약간 애매한 위치로 내려오고 이때 살라는 이 선수들에게 끌려나가는 위치를 보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찾는다. 요 오른쪽에서의 공격 전략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살라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살라에게 공간이 생겼죠. 이것도 핸더슨, 각포 이런 선수들이 계속 움직여주니까 살라에게 공간이 생겼던 거고, 살라가 볼을 잡자마자 이제는 로버트슨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커티스 존스가 뛰어가고 있어요. 로버트슨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커티스 존스에게 살라가 한 번의 패스, 그리고 여기서 살라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을 하죠. 너무나 유사한 패턴이고, 이 패턴이 토트넘전에서도 득점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그때는 이제 살라가 아니라 아놀드의 크로스, 커티스 존스의 득점이었는데, 이제 이런 플레이들을 보면 확실히 클롭 감독이 시즌 막판에 들어서 전술적인 탈출구를 찾았구나. 그리고 이런 탈출구를 찾는 걸 보면 확실히 클롭 감독은 명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이 전술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에는 약간의 의문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왜냐?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약간 3백이 되는데, 여기서 로버트슨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로버트슨의 공격력이 또 이 팀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로버트슨도 3백을 만들다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줘요. 근데 올라가 주면 자연스럽게 측면 공간,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로버트슨은 빠르게 내려와 주는데 아놀드가 수비적인 측면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놀드가 수비로 내려와 주는 속도도 늦고, 내려왔을 때 도움을 많이 못 주거든요. 아놀드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로버트슨 쪽은 괜찮은데 아놀드 쪽, 요 코나테 쪽에서 수비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요럴 때입니다. 아놀드는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이때 로버트슨이 공격에 약간 가담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뺏기니까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정말 넓은 뒷공간을 커버를 해야 돼요, 서로. 근데 여기서 로버트슨은 내려오는 속도가 그래도 빠른데 요 아놀드가 내려오는 속도도 좀 약간 늦고, 수비 가담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서 선수가 한 명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상대팀이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놀드가 제대로 수비를 못 따라오니까 당연히 요 코나테가 상대 공격수에게 완벽한 1대1, 심지어 아주 넓은 공간에서 1대1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코나테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3백이거든요. 이때 이게 토트넘전인데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코나테를 유인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내려오니까 코나테가 끌려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요 뒷공간이 비면서 아놀드는 수비에 가담하려는 동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페리시치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리버풀이 코나테가 끌려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반다이크가 무리해서 요 공간을 또 커버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반다이크가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하기가 이제는 좀 벅차요. 전성기 때 반다이크면 이게 됐는데 이게 수비수에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라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다가 순간적으로 페리시치가 반다이크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크로스, 여기서 득점을 리버풀이 허용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전략은 필연적으로 중앙 수비수의 수비 부담을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다면 클롭 감독이 이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최후방 수비 라인에 진짜 수비력이 좋은, 마치 김민재 같은 그런 선수를 영입을 해서 3백을 약간 쓰면서 아놀드가 중앙으로 가도 뒷공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러한 수비 라인을 만든다. 두 번째는 아놀드를 중앙으로 배치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를 영입을 해서 아놀드가 굳이 무리하게 중앙으로 가서 수비에 부담을 가지는 형태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 클롭 감독이 어쨌든 이 시즌 막판에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이 아주 좋은 전술적인 컨셉을 들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술은 어쨌든 리버풀이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번 시즌에 영입이 없었고, 영입이 없었던 것을 클롭 감독이
전술적으로 어쨌든 보완을 한 상태인데 이 영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쓰는 전술은 사실은 길게 가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미드필더 라인이나 수비 라인의 영입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을 이뤄낸 것 자체가 클롭 감독이 얼마나 위대한 감독인지 이걸 또 한번 증명했던 전술이 아닐까 싶고요.